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과 정말 딱 어울리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순천시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에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문용휴 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 문용휴입니다. 지금은 순천 연향동에서 헬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일단은 딱 봬도 일단 그 다부짐이 그러니까요. 막 느껴집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가요? 어디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운동은 그럼 평소에는 얼마나 하시길래 이런 몸을 갖게 되신 거예요? 몇 시간씩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171cm에 몸무게 54kg, 아주 굉장히 왜소한 왜소했네요. 체격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 헬스를 시작했고 또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근육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동을 더 많이 할 걸로 생각했는데 틈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2시간을 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뱃살도 하나도 없으시고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니 뭐 지금은 이제 그러시는데 어렸을 때는 왜소하고 운동을 또 그렇게 싫어하셨다고요? 우리 세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체력장을 해야 됐습니다. 체력장. 예, 대부분 학생이 20점 만점을 했는데요. 네. 저는 고작 18점을 맞았어요. 그거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못한 거 꼴찌죠, 사실은. 제가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 의기소침한 소년이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운동을 정말 싫어했던 소년이 세월이 흘러서 40이 넘어서 헬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제가 직장도 취업하고 결혼을 하니까 내 몸이 왜소한 걸 알고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 넘게 조기축구와 테니스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운동을 하는데도 몸은 심한 알레르기, 어지러움증, 배탈, 감기, 아주 종합병원이었어요. 약하셨나 봐요. 네, 아주 약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어떤 분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근육이 아주 좋다.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40 초반에 네. 운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2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0 초반부터는 그런 테니스 이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운동을 시작하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뇨병.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깡마른 체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몸이 너무 뻣뻣해서 보통 그런 분들은 당뇨가 잘 안 걸리시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몸무게가 20kg를 쪘어요. 네. 2015년에 당뇨 진단을 받을 때 몸무게가 73kg였어요. 지금은 64kg입니다. 10kg 예. 줄으셨네요.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당뇨병에 걸린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살 좀 쪄야 되겠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먹었죠. 살 찌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른 비만, 이 뱃살이 34인치였어요. 그래서 ET의 체형이 예, ET 체형이었죠. 거군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였지 사실은 엄청난 마른 비만이었죠. 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뇨약을 먹으면 수치 관리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은 그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평생을 먹어야 할 줄 알았던 당뇨약은 지금은 끊으신 상태라고요? 예, 끊었습니다. 어쨌든 당뇨나 비만 그리고 건강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뱃살은 빼야 됩니다. 뱃살부터 빼라. 예. 네. 그리고 근육은 키워야 합니다. 제가 당뇨 진단을 받을 때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당뇨로 판정이 되는데 네. 저는 지금 6.0 이하로 아주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어지러움, 감기 일체 없어졌어요. 한 5년 이상 단 한 번도 검사 이외에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와. 감기도 안 걸리시고. 네, 감기도 코로나도 전혀 온 적이 없었죠. 정말
확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게 완전히 말이에요. 회춘했다 뭐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신기하네요. 당뇨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당화혈색소가 7.2였는데 네. 자꾸 용량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많이 먹어도 먹어도 혈색소 수치는 7.9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침 광주에 제 사돈께서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죠. 남일이 아니구나. 예. 그때부터 당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 그때가 이제 2016년이죠. 나이로는 나이가 그때 50대 중반, 네. 55세. 네.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당뇨 원인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 특히 탄수화물을 먹은 거죠. 그거에 반해서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은 거. 그래서 갈 곳 없는 포도당이 혈관을 떠돌다 오줌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당뇨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 수치가 오르지 않고 살찌지 않는 식사법 이것을 지키면서 혈관을 소통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근육을 키우는 거고 또 뱃살을 빼고 이 운동법을 하면은 당뇨약을 끊을 수 있었고 저는 목표 달성을 했고요. 또 주변에 저와 친한 사람들은 또 많이 제가 운동 지도를 또 식사 지도를 해서 많이 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의지를 가지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에만 의존한다면 고지혈, 고혈압, 당뇨는 물론 암,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80%가 당뇨 환자입니다. 아이고 무섭네요. 많은 분들이 약만 먹고 수치만 관리한다고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망막 이상, 투석, 신장 이상 등으로 해서 서서히 망가집니다. 합병증까지. 예, 합병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약에만 의존하신 분들 요양병원 예약 1순위라고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되겠지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 이제는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라는 곳이 관장님께서 시니어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니어를 가르쳐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4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했어요. 네. 그때 PT료를 지급하고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PT를 하는데 네. 내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 지도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료 지인과 직장의 후배들을 대상으로 이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럼 주로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나이 있는 분들이고 또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좀 편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대부분 또 오시는 분들이 체육관 헬스장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하는 전용 그런 공간으로 좀 생각했는데 부끄러워하시기도 예, 하고. 내가 운영하는 피트니스는 70%가 중노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죠.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헬스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기구 하는 거 좀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냥 살살 그냥 걸을란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막상 와서 보시고 재밌네. 진즉 시작할 걸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운동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이 걷기 운동은 어떻게 보세요? 걸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걸으라는 말이 있고 요새는 또 맨발 걷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 걷고 있는 경우가 언론에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다 보면은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요. 또 진짜 중요한 거. 네. 70대 후반, 80대가 되면은 걷고 싶어도 못 걷습니다. 열심히 걸었는데도요? 예, 못 걸어요. 왜냐하면은 걷기만 하면 오히려 근 감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네. 하도 걷기해서 걷기 지도자 자격증을 땄거든요. 오. 그때 공부한 교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피트니스에 걷지를 못해서 오신 분들이 3분이 계셔요. 60대 후반의 한 분은 서서 설거지를 못하는 분인데 딱 2주 훈련 시켰는데 짱짱해졌다 해서 2발로 걸어서 서서 설거지를 할 수 하고요. 있게 됐고. 그리고 또 70대 후반에 한 분은 맨발 걷기를 하는데 네. 자주 넘어진다. 그래서 오셔서 한 달간 지도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네. 한국 노인들은 등산이나 걷기 시간이 오히려 일본의 노인보다도 더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근력운동 중심 일본 노인들은 한국 노인보다도 3.7세가 더 젊게 연구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되새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네. 걸을 때도 이제 근력이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걷기 말씀해주신 사례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만 헬스를 배운 어르신들의 초기 그다음에 그 이후 그런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걷는 거 말고. 헬스를 배우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좋아하셔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들이 하니까 네.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사실은 오늘도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관장님 오늘 뭐 MBC 출연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걷기만 하고 있는 친구한테 60대 중반 아주머니인데 같이 운동하자 해도 걷기가 좋은데 걷기만 하면 된다는데 뭐라고 헬스를 해?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헬스를. 그런데요.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힘이 더 짱짱해지고 근육이 커지고 그리고 근육이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또 질병도 줄어들고 네. 매우 좋은 거죠. 그리고 변화하는 게 내 눈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시간이 좀 걸릴 그러게 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 특히 기구를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런데요. 노인분들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네. 젊음만 믿고 피트니스에 들어오자마자 뭐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무거운 역기 아령 들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에 어르신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관장의 지도를 잘 따릅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예, 신중하게 접근해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웜업, 몸을 데피고 충분히. 예, 충분히 데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한 10분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조건에 따라서 근력 운동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또 유산소 운동까지 하시거든요. 더 오히려 안전해요. 오히려 안전하고 제가 지금 피트니스 운영 3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고요. 부상당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 전도사로서도 역할을 쭉 해오고 계신데 그동안 기억에 남는 회원분도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지난해 여수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네. 77세신데 고혈압, 당뇨, 협심증을 앓고 계시고 또 허리나 어깨 수술을 했고 무릎이 아파서 통증으로 인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또 약을 한 주먹씩 먹고 다니는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는데요. 저분이세요? 지금 나오고 계시는? 예, 우리 저 조영순 어, 회원님, 노인 어르신. 네. 저분에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또 운동 지도를 제가 5개월을 했어요. 네. 혈압약 외에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와. 특히 5년 동안에는 등산을 못 했는데 그 뒷산 왕이산을 매주 일요일 날 등반한다고 합니다. 조 여사님은 사실은 딸이 헬스를 권유했을 때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아니, 아픈 나한테 헬스를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죠. 77세인데 이러셨을 헬스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게요. 너무 그리고- 부담스럽고 부끄럽기도 네네.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좀 중량이 있었어요. 근데 의지가 하도 강하신 분이어서 이겨내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좀 빨리 시작할 걸 아주 행복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상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복한 100세 시대는 누워있는 100세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녀야 행복한 100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길은 근육을 저축하고 단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100살까지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관장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헬스장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진짜 그러게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단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은 네. 안 다니셔도 좋아요. 안 다니셔도 대한민국 어느 헬스장이든 집 옆에 있는 헬스장 꼭 가셔서 네.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많은 분들께서 전화는 많이 주셔요. 네. 근데 막상 오지는 않아요. 실행을 하셔라. 예, 실행을 첫 하시는 것이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문용효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